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현실적 조건을 먼저 봐야 하고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연애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사랑하니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랑에 눈이 먼 케이스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특히 중독성 있는 습관들은 더욱 그래요. 담배나 술 정도도 고치기 어려운데 도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못 봐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연애할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커플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와요. 집안 반대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까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연애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결혼은 현실의 영역이에요.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만나서 좋은 곳만 가고 좋은 얘기만 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해요. 돈 문제, 집안 문제, 육아 문제, 진짜 현실적인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안정성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비도 들어가죠. 꼭 부자여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성실하게 일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봐야 해요. 그리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도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는 사람이면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는 인성과 성격이에요. 특히 화를 어떻게 내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꼭 봐야 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만 결혼하면 진짜 모습이 다 나와요. 제가 상담하는 부부 중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던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중요해요.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는 만나봐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세 번째는 가족 관계예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봐야 해요.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대할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중요해요. 너무 권위적이거나 갈등이 많은 집안이면 결혼 후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집안은 없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선은 지켜야죠. 네 번째는 소통 능력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건 기본이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10년째인데도 아직까지 신혼같이 살아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든지 대화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함께 살다 보면 이런 게 스트레스가 돼요. 한 분이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양치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만날 때마다 양치하고 나왔으니까 몰랐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양치를 안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해도 며칠 하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습관도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건 얼마나 잘할까 싶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돈에 대한 생각, 육아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은 맞춰줘야 해요. 특히 아이 교육관이 중요해요. 한 사람은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한다면 나중에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해봐야 해요. 일곱 번째는 성격의 궁합이에요. 너무 비슷해도 문제고 너무 달라도 문제예요. 적당히 다르면서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좋아요. 한 사람이 급하면 다른 사람은 차분하고 한 사람이 꼼꼼하면 다른 사람은 대범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되냐고,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하냐고 말이에요. 물론 사랑도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사랑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가슴 떨리고 설레고 상대방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길어봐야 2, 3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친 듯이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있으면 편하고 믿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실제로 성공적인 결혼을 한 부부들을 보면 처음부터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사랑을 키워나간 경우가 더 많아요. 한 선배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고마운 마음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줘서 지금은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쌓인 신뢰와 애정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제대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애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만약 내가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만 만나왔다면 내 선택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는 타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까다로운 편이라면 조금은 관대해져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결혼도 잘해요. 자기 장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과 잘 맞을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한 분은 자기가 너무 급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차분한 남자분과 결혼하셨어요. 덕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기가 너무 감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과 만나셨고요. 이처럼 자기를 정확히 알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고요. 자기 성찰이야말로 성공적인 결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은 완벽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예요. 상대방의 모든 걸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조금씩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하고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팀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속 사랑과 현실의 결혼은 다른 거거든요. 물론 로맨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에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고요. 이런 기반이 탄탄해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성공적인 결혼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에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랑인지 현실적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